안녕하세요. 장수농약 사과로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뭐 해마다 거짓골 나는 언제나 빈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현재 남의 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장을 자주 못 와요. 네, 이렇게 이걸 이제 분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봄철에 나면 분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나는 건 더군다나 장수 농약 사과로 벌이 엉망이 된 제 봉장에서는 분봉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첫 번째 줄은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뿌려서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어찌됐건 살아는 일이 있습니다. 소비에 한 장, 두 장. 세 번째 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까지도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건 살아 있습니다. 올 봄에도 좋았어요, 벌. 제가 개상으로 안 올리고 단상으로 버텨서 벌은 괜찮았는데, 여지없죠?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 세빈을 살포하는 바람에 작살난 겁니다. 와, 저놈들. 고란인가요? 고라니. 신나. 환장하건데. 쥐새끼들은 죽이다가 지금 유채 뿌려놨는데. 참말로. 완전 지네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참말. 역시 네 번째 줄.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사과꽃 필 때 세빈이라는 고독성 농약을 뿌려서 전부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도 마찬가지고요. 여섯 번째 줄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뿌려서 전부 죽였습니다. 일곱 번째 줄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 세빈을 꽃 필 때 뿌려서 다 죽였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영상은 장수 농약 사과를 알리기 위한 방송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건강 상담도 하고, 그리고 벌 관련 얘기도 하고. 가을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 진짜 가을 하늘입니다. 이 경자년의 경자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한여름의 하늘을 가을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거를 양봉하시는 분들이 도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거 맞죠? 벌이 자기 집을 버리고 나온다 그래서 도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다가 제가 지금 털었거든요. 이 나무가 저희 아버지가 심은 아카시인데 봉장에 보면 제가 안 베고 지금 둘, 넷, 다섯 개, 총 5개를 놔뒀어요. 그래서 벌이 뜨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붙으라고. 이제 이건 위로 키우면 안 되죠. 이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위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 위에 모가지를 다 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낮게 키울 겁니다. 아카시를 낮게 키워서 벌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 봉장에 이렇게 중간이나 아니면 이쪽에도 한 번씩 벌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나, 그 다음에 앞쪽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심어놨죠. 요놈도 벌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들이 벌통에서 나왔을 때 분봉을 하거나 집을 버리고 나왔을 때 가까운 곳에 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무를 하나씩 심어 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보다는, 아카시 나무보다는요, 그냥 다른 거,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키가 그렇게 안 크고 좀 작고, 사람 키 정도요? 사람 키 정도 되는 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작년에도 2019년대도 여기에서 도거 집을 버리고 나온 벌을 전부 다 이 아카시에서 다 잡아서 넣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도거하고 나오면 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저처럼 지금 제가 다른 일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하고 나오면 벌이 나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벌은요 2주먹 정도밖에 안 돼요. 2주먹. 딱 저놈들 신났네. 신났어. 언제까지 저기 뛰어놀라온가. 딱 2마리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 봉장의 벌은 분봉이 아니고 도거입니다. 도거. 집을 버리고 나오는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 피해를 당하고 벌이 안 좋아져 버리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벌통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소비를 빼내도 벌은 나옵니다. 이렇게 집을 버리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쓰고 있던 벌통을 소비를 싹 빼내서 토치라고 그러죠. 토치, 가스 토치로 해서 벌통 내부를 싹 한번 구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싹 한번 구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꿀장 소비 하나 또는 2개 정도 넣어 주시고, 중간에 격리판 넣어서, 이거는 지금 2주먹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격리판을 넣어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벌이 여왕이 한쪽으로 붙게끔. 이 놈은 얼마나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왕은 확인했는데요, 구왕이 맞고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뿌려서 죽은 2번째 통에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나오거나 분봉을 나오면 이 자리에 놓는 거죠. 이 자리에 벌이 다 들어갈 때까지. 이 주위에 보면 지금 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요놈들이 다 내려앉을 때까지 이 자리에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소문은 좀 많이 열어주시면 좋고요. 소문을 많이 열어줘야 여왕의 냄새가 밖으로 나오고 흩어진 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해가 떨어지고 벌이 활동을 안 할 때까지 이대로 놔두시면 나머지 나무에 있던 벌들도 전부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그놈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갖다 내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구황이기 때문에 산란을 촉진하라고 제가 화분떡을 약 3분의 1 정도를 지금 미리 넣어줬습니다. 넣어줘서 이 안에서 안착을 해야 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약 피해 당하시는 벌쟁이님들은요, 이 도구 알고 계셔야 돼요. 도구라는 게 분봉하고 똑같긴 한데 나올 때 근데 수가 적습니다. 벌의 양이 적고, 그리고 또 하나 집을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집을 버리는 거지 분봉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벌통을 싹 청소를 해서 소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로 구워서, 토치로 해서 불로 구워서 이렇게 벌을 담아서 밤에 옮겨 놓으시면 자리 안착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자리 안착을 해 놓고도 다시 저 나무에 가서 붙는 놈들이 있어요. 다음날 그 놈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대부분은 자리에 안착을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두 번째 통에 저놈을 안착을 시킬 겁니다.
진짜 좀 저런 거 보면 좀 성질이 나긴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19년도에 제가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집 나온 아지매 집으로 돌려보내기 라는 영상을 했는데요. 약 피해를 당하면, 이 장수 농약 사과에 약 피해를 당하면 얄짤 없습니다. 도골을 계속 나옵니다. 뭐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통마다 약화되고 더 이상 벌이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무조건 도골을 나옵니다. 봉장에 앉아서 그 도고 나온 벌들 잡아서 넣는 게 일입니다. 네, 요놈들 보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놈들 도고 나온 거 잡아들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와서 확인하고, 뭐 제 눈에 안 띄면 이제 끝이죠. 더구나 요즘처럼 장마 기간에 저 도고를 나온다는 건 좀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장마 기간에, 지금 장마 기간인데 처녀왕도 요때쯤이면 교미를 잘 안 가죠. 처녀왕도 이 장마 기간 교미를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장마 기간에 저렇게 벌이 나온다는 건 거짓 뭐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왜 받냐고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도고 나온 벌은 원래 여왕 없애버리고 그냥 벌 틀어버리면 벌이 알아서 다른 데로 들어가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재 도고 나온 벌을 전부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장수 농약 사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장수 농약 사과에 사과즙을 먹는 바보 같은 짓은 더더욱 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과즙이 우리 몸으로 위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흡수가 돼 버려요. 사과는 분해하고 으깨고 이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위가 쉽게 말하면 그 농약 성분 때문에 암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위에서. 그러나 이 농약 사과즙은 위에서 암이 생기면 잘라내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돈 주고 위를 잘라내 버리면 됩니다. 근데 농약 사과즙을 먹고 그게 위에 정체하는 게 아니라 소장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 버리면 비장에 저장을 하죠. 비장에 저장할 때 그 장수 농약 사과의 농약이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비장은 우리가 공기와 접촉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외부죠. 외부 공기와 접촉하는 거. 우리 입은 외부 공기와 접촉을 하죠. 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하고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소장, 대장. 그래서 이 기관들을 외분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기하고 접촉되지 않는 것들, 쉽게 말하면 혈액은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죠. 폐에서 공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폐에서 혈액과 섞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기와 외부와 접촉이 되지 않는 걸 내분비라고 하는데요. 혈액, 그 다음에 그 혈액을 저장하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비장, 내분비 기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내분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접촉되지 않는 내분비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래서 장수 농약 사과즙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죠. 몰라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간에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무서운 걸 드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차피 사과 농약 다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농약을 한 번 친 거하고 두 번 친 거하고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이 사과즙 어디 겁니까?
이 장수사과인데요. 장수사과가 농약을 몇 번 치는지 아십니까?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장수사과가 농약을 치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를 한번 쫙 읽어드렸죠. 한 달에 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걸 다 합치면 24번입니다. 뭐 지네들 딴에는 그 살충제 아니고 뭣도 섞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외지 다른 곳에서는 그게 맞아요. 뭐 영양제, 호르몬제 따로따로 치겠죠. 그러나 이 장수 농약사과는 그런 게 없어요. 이왕 치는 거 1타 2피 그러죠. 화투에서 보면 1타 2피라고 그럽니다. 이왕 약 치는 거 한 번 노동에 2마리의 토끼를 잡겠다 해서 살충제를 거의 다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성장 촉진제를 밀어넣을 때도 살충제를 섞어서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제, 뭐 기타 영양제라고 해요.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을 칠 때 살충제를 다 섞어서 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무섭고 무식한 짓거리죠. 그 짓거리를 이 장수 농약사과인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고요.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요 한 번씩 저한테 사과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과즙 포장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뭐가 좋아서 뭐 은박지 비슷한 데다 뭐 담고 어쩌고 하는데, 이거 어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장수사과인데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저씨 나 뒤지라고 이거 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장수사과가 얼마나 농약을 많이 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드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줘서 버리기는 그렇고 그러세요? 그럼 많이 드세요. 사장님 많이 드시고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사장님 자식한테는 절대 주지 마세요. 사장님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안 먹으려고요. 사장님 드셔도 됩니다. 사장님 드셔도 되니까 많이 드시고 애들은 주지 마세요. 진짜 치명적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먹으려고 갖고 나온 것까지 싸갖고 가지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 장수군에서도 장수 농약사과를 재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약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그래서 또 자기가 먹으면서도 찜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타지 이제 직접 농약사과나 장수 농약사과즙을 먹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약을 많이 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웃긴 거는 모든 사과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과가 다 똑같다고요?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확인한 것, 진안에서 8회의 농약을 작년에 쳤고요. 거창에서 15회의 농약을 쳤습니다. 장수는요. 장수 기본 사과조합에서 나온 게 24회죠. 뭔 농약을 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왜? 이놈의 장수 농약 사과들은 영양제를 줘도 살충제하고 같이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석이조, 1타 2피. 이걸 노리는 것들이 이 장수 농약 사과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 24회입니다. 24회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밴드에 올렸습니다. 비가 잠깐 그치는 그 순간에 농약을 살포하는 걸. 그럼 비가 오기 전에 살포하죠. 비가 오기 전에 살포하고 그 다음에는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살포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수군에 비가 10번이 온다면 2번씩, 비 한 번 올 때 2번씩 치기 때문에 약 20회가 늘어나는 거죠. 비가 10번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비가 20번 온다면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수사과조합에서 내놓은 사과표가 24회입니다. 24회 비 한 번 올 때마다 오기 전과 오고 나서 2회씩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2019년도에 어떻게 했죠? 2019년도에 장수군에요,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말하는 사과가 빨간색이 안 났어요. 이게 이쁜 색깔이 안 났다 이 말이죠. 이쁜 색깔이 안 나니까 이것들 뭔지 됐어요? 새벽마다 사과에 착색제라는 약을 뿌렸습니다. 그게 사과를 빨갛게 만드는 거죠. 사과를 빨갛게 만들었다.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네들은 안 처먹습니다. 근데 이런 장수 농약 사과를 착색제까지 치는 이런 사과를 껍질이 몸에 좋다 해서 껍질째 나는 먹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정신 덕 빠진 사람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골 때리는 거죠, 이 진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깊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분비는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흉선이라고 그래야죠. 흉선 폐 뒤쪽에 있는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많이 알려졌죠. 흉선, 나이가 들수록 조그매진다, 짜그라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분비에 암이 생기면 폐로 전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이야 한 번에 시도는 해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의사들도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놀러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보내요. 가망성이 희박하다 그러죠.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기회라도 노려야 되니까 해봐야죠, 수술을. 나이 든 사람은 병원에서조차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 일반 폐암은 폐 잘라내버립니다. 위암은 위 잘라내버리고요. 나이가 들어도 그건 해줍니다. 근데 내분비암은 수술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내분비암이고 결과적으로는 폐로 전이를 한다. 폐에 암 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당사자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폐암입니다. 이놈의 장수 농약사과는 약 뿌려서 사람을 폐암을 만들고, 장수 농약사과 사과즙을 내려서 그걸 팔아서 그걸로 내분비암을 만들고, 진짜 무서운 사과입니다. 무서운 사과. 제가 이렇게 벌이 죽어가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뭐 2019년도에도 제가 벌이 죽었다가 제가 다시 살려놨죠. 빠듯이 살려놨습니다. 2019년도에. 근데 2020년도에도 제가 벌 살려놨죠. 개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놈의 장수 농약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살포할 시점이라, 사과꽃 필 때. 그래서 개상을 못 올리고 단상으로 붙들어 맸었습니다. 근데 단상으로 붙들어 맸놨는데 이 장수 농약사가 약 살포하는 날 올라와서 보면 벌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듯이 살려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이 뿌려대는 장수 농약사과에 결국은 또 무너졌습니다. 세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비는 회복이 거의 불가합니다. 진짜 불가합니다. 세비는. 뭐 세빈 맞았는데 뭐 나는 살렸다, 개 멋바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세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일반 농약이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비는 그렇게 간단하게 살릴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고정양봉을 괴롭히는 이동양봉 세빈 쳐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다시는 그와 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제가 이걸로 끝낼 것 같죠. 내년에는
이동양봉이 또 괴롭히면 씨를 말리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벌 한 마리도 안 죽이고 그 자체 씨앗만 싸그리 죽이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동양봉들 고정양봉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정양봉이 있는지 몰랐다면 반드시 전화번호 놓고 가십시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빈을 쳐버려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 번 맞으면 회생이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2021년도 이동양봉이 고정양봉을 계속해서 괴롭힌다. 그렇다면 이제 씨를 말리는 방법을 내년에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비는 기존의 벌들을 작살을 내지만요, 작살내고 그 안에 있는 봉충을 부저를 일으키고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차츰차츰 눈에 보입니다. 그게 죽어가는 게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나 만일 내년에도 이동양봉이 고정양봉을 계속 괴롭힌다 그러면 그 씨를 말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농약방 가서 농약 하나만 사오면 끝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알들은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이동양봉들 2021년에는 움직이실 때 반드시 전화번호 코팅해서 벌통 위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고정양봉과 통화를 해서 자리를 옮겨 달라면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양봉이 고정양봉을 괴롭힌다면 아시죠? 전 방송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아시고 고정양봉과 이동양봉이 서로 부딪히고 언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양봉 진짜 꿀 선내키 땁니다. 선내키. 쥐꼬리만큼 따갖고 그거 쳐다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고정양봉이에요. 그 고정양봉들 앞에 가갖고 이동양봉 난 몇 드럼 땄는데 그만큼 수익이 이동양봉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 얼마 안 되는 고정양봉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도거입니다. 도거. 도거라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벌통 내에서 소비가 오염되고 벌통이 오염돼서 더 이상 벌들이 버티지 못한다, 새끼를 기를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집을 버리고 나오는 현상, 이걸 도거라고 합니다. 거처를 옮긴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니까 결국은 집 나온 벌이라는 뜻입니다. 봄철에 나오는 건 분봉이고요. 지금 제 봉장에서 이러한 상태, 지금 소비 한 장 두 장 들어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걸 도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거는 벌이 집을 버리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 봉장에 매금을 싹 하시는 게 좋죠. 싹 하셔서 부저가 있는지 왜 나왔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거가 한번 나왔을 때 또 다른 옆통에서도 도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벌통, 본 벌통을 버리고 벌이 서너키 한두 주먹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내 봉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약. 장수사과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고독성 농약 꽃필 때, 사과꽃이 꽃필 때 사용하는 세빈에 의해서 도거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농가와 소농가가 거의 같은 지점, 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경우에도 도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농가하고 소농가가 그렇게 먼 거리, 쉽게 말하면 2km 이내에 있다면 외부 사양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 사양을 하게 되면요, 도봉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농가에서 날라온 벌이 그 외부 사양계에서 꿀을 다 빨아오고 나서 더 이상
꿀이 없으면, 사양수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약통, 약한 벌통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칩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로 치는 통이 왕이 없는 무왕통을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벌이 약한 약벌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도거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거가 나왔다면 내 봉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대농가의 벌들로 인해서 도봉이 들어서 내 벌통을 버린다 그러면 소문을 바로 줄여 주셔야 됩니다. 소문을 줄여서 방어가 가능하게끔 해 주셔야만 집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도거의 대표적인 대농가와 가까운 지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저처럼 장수 농약 사과의 고독성 농약, 사과꽃이 필 때 세빈 불법 살포로 인해서 벌이 망가지면 집을 버리고 나오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요, 지형입니다. 지형. 그 외에 이제 집을 버리고 나오는 현상들은 이 봉장, 내가 벌을 놓는 이 자리에 지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사기라고 하죠. 좋지 않은 기운. 그래서 지하수가 흘러내려가면 그게 파장이 생긴다. 근데 벌들은 이 파장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집을 버리고 나온다는 거. 자연 현상에 의해서 집을 버리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도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합니다. 벌들이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기 집 방향을 찾지를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집을 잃고 헤매다가 죽는다고 하니까요. 태양광이 주위에 있는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증명이 됐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증명이 됐다라는 사람 아직 못 봤고요. 그러나 태양광에 전자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벌들이 자기 집을 못 찾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기 주변에 집을 버리고 벌이 나온다면, 태양광이 있다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현상들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32분이 넘었네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장수 고독성 농약 사과를 만인이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전파를 해달라는 거, 그게 조건입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건강이나 그다음에 벌에 대한 지식,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